해피 뉴 이어. 12월 30날 아니요, 내일 나가니까 해피 뉴 이어 아니에요. 아닌가? 네. 아 그러면 막날이야. 다시 까먹었잖아. 씨. 하여튼 그냥 뭐. 아이고,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면 되죠.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자 이영수 하지 마. 대표,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그리고 좀 이따 나오는 또 지난주에 우리 히트 쳤던 장호진 팀장, 범성 공장님. 범성공차, 어. 컴투스 홀딩스가 이렇게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그렇죠. 예, 너웨이즈 홀딩스도 많이 올랐잖아. 엄청 올랐지. 하여튼 뭐 그때 사세야 됐는데. 최이마의 39금이 아니라 이제 네, 장호진의 장호진의 40금 뭐 이래가지고 서브 채널로. 하여튼 좀 이따 나올 거고. 야망이 있어. 야망. 오늘도 변함없는 뭐 광고부터 먼저. 고정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링크 걸어서 계좌 개설. 그러면 이제 문자 서비스 나갑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한 것들 그리고 또 약간 좀 이슈가 될 만한 정보 사항들 계좌 개설을 하시고 실거래를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네. 뭐 블랭크 계좌라 그래서 계좌만 떨렁 해놓고 거래 금액이 없으시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까놓고 말씀드리는 건데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좀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텔레그램의 가치투자 클럽, 네이버 카페의 스톡헌터. 스톡헌터. 이제 홍보할 게 많네. IT의 신. IT의 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좀 이따 장호진 팀장 나오면 장호진 전자공시생. 전자공시생. 네. 네, 네이버 카페에 있는. 그건 이따 다시 또 할 거니까. 블로거예요. 블로거. 네. 파워 블로거. 네. 자, 뭐 홍보가 너무 많아져서 네. 거부감을 드실 수 있. 어차피 이렇게 돌려서 보기 때문에 사람들 커서 이렇게 딱 당긴단 말이야.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네.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네. 거니까 도와주십시오. 네. 연말 별 이슈 없이 나가고 있고 연초에도 그냥 뭐 가는 거지. 뭐 오미크론 상황인데 뭐 지금 뭐 레코드 하이는 계속 나오고 있고 다 보셨겠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씩 나오죠 하루에. 미국은 이제 44만 명인가 그렇고 50만 명 곧 돌파할 것 같고 계속 무슨 뭐 경마 달리기 하듯이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 그러니까 경증이라고 해서 이제 감기처럼 낙관하는데 내가 걱정하는 거는 이 유아들 어린애들이 지금 백신 접종이 떨어지잖아. 맞아요. 근데 독감하고 이 바이러스하고 물론 다 같은 바이러스지만 오미크론하고 독감하고 만났을 때 어떤 놈이 나올까?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유아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거는 지금 얘기가 그거는 약간 섬뜩하네요. 섬뜩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상상도 미리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WHO는 워닝을 자꾸 날리는데 미국에서는 유럽도 그렇지만 그들 문화는 그냥 또 부스터 맞춤 맞지. 뭐 이렇게 가고 있어서 조금 걱정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적응해가지고 별 영향 안 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생각은 좀 해 두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연초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어.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극단으로 갈 거라고 보진 않고 또 영화를 비유하지만 그 영화 속에 나오는 헌터 킬러 누구 나오는 건데 누구? 배우 이름 까먹었어. 헌터 킬러요? 헌터 킬러 연휴는 아니지만 주말에 좀 넷플릭스 열심히 보시나 봐. 넷플릭스도 있고 이미 개봉한 건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국제 정세에 약간 미묘한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하여튼 바이러스 지정학적 리스크는 연초에 올 수 있는 허들이고 그걸 또 넘으면은 또 시장은 달리는 거고 금리 이슈나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뭐 어렵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연초에 이제 나는 좋게 보는 거는 개별주지만 신테카 바이오. 네, 신테카 바이오. 3주 연속 미는데? 근데 많이 올랐어요. 느낌이 $10. 물론 이 밸류에이션을 할 수는 없어. 이 바이오는 가치 측정 왜냐면 수익이 아직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통상 제약 바이오는 뭐 하나 얻어 걸리면 이제 블록버스터급 뭐 키투르다 같은 제품들 하나로 먹고 사는 거지. 거의 평생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거 찾기 위해서 뭐 십몇 년씩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신테카 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NDR을 좀 들어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게 많아요. 뭐 글자 그대로 AI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 그러니까 IT와 BT가 결합한 형태고 국내는 이제 피어 그룹이 없고 해외에는 이제 슈레딩거라든지 엑사이언시아라는 회사들인데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신테카 바이오 2천억이고 그렇다고 비교해서 꿀리느냐? 꿀릴 게 없더라. 그 대전하고 이제 그로디지털 단지에 서버를 대량으로 증설하고 있는데 이게 슈퍼컴퓨팅이라는 게 슬롯
이라고 하는 것들을 쭉 병렬로 연결하면은 거기에 이제 CPU 뭐 GPU가 들어가지만 퍼스널 컴퓨터는 아니고 이제 약간 워크스테이션 같은 거지. 좀 고사양의 그 이 슬롯들을 현재는 1,000개를 연결해 놨고 내년 초반기에 이제 3,000개, 중반기까지 한 10,000개 정도를 연결할 것 같아. KT가 지금 엄청 도와주고 있고 KT가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 희한하지? 그 KT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있어. 자체로 반도체 칩 설계한다고. 그거 본 거냐? 우리 돋보기에 올려놨는데. 아 그래요? 못 봤어. 못 봤구나. 서로 대화를 잘 안 하니까 우리가. 근데 저도 이제 내년에 바이오는 좀 좋게 보는데 일단 올해 너무 쩔었잖아요. 그렇지. 내년에 좀 좋게 보는데 일단 형 그 말씀하신 게 기존에는 이제 4대 바이오 기술 혁신 요소 기술이 있는데 그게 이제 크리스퍼 카스9하고 이제 유전자 가위 예. 하고 이제 NGS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하고 시퀀싱 그리고 이제 제조합 DNA 기술하고 지금 PCR 종합 요소 연쇄 반응 요거였는데 여기서 지금 AI가 추가된다고. 그렇지. 네. 사실 AI를 적용해 가지고 도출되는 결과물이 아직은 조금 미묘하다고 하지만 내년에 진짜 좀 빨리 나올 것 같아. 그래갖고 신테가 바이오는 기사 찾아보면 12월 중순에 면역 항암 후보 물질로 그 이제 생체 그러니까 저 동물 실험한 거 동물성 관해 완전 관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이제 녹아버린 거지. 암세포가 녹는데 물론 임상해야 되고 사람에 적용해야 되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뭔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아까 얘기했잖아. 인간도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질병이 공격을 하면은 우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과 IT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걸 바탕으로 진화하는 거지. 맞아요. 결국 그 FDA 신약 그 이제 이렇게 허가 난 것들 딱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에 40% 정도가 단백질 구조화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도 결국 단백질의 변형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매칭해 주는 게 AI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서니 파우치 아저씨도 그 형님도 얘기했지만 아는 형이야? NIH 있잖아. 국립보건원이잖아. 근데 그 신테카 바이오의 그 상무 양현진 상무가 NIH 출신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맨파워 여자분이신데 레퍼런스가 엄청나시네. 좋죠. 그 맨파워도 좋고 인적 구성이 좋은 거지. 근데 이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얘기한 바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화할 건지를 예측해서 속도를 내야 된다. 기존에 이게 따라가는 형태로 돼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잖아. 자, 그래서 기업은 많이 있지만 연초에 조금 기대하는 개별주로는 신테카 바이오를 잘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 기술력과 그다음에 이런 추구하는 방향들 의외로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슈레딩거나 뭐 엑사이언시아나 이런 3조 원짜리들 회사하고도 꿀리지 않다. 근데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얘기하잖아. 1월달에 거기도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딥매처라는 품목보다는 네오 ARS라는 거 품목이 있는데 뭐 소프트웨어적인 거지만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파트너들을 찾는 거를 할 거라고 해. 근데 파트너를 잘 만나면은 그것도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보 물질 중에 1월달에 이제 뭔가 도출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바이오보다는 약간 새로운 형태의 것들, 신선한 것들을 찾아야 하잖아. 그렇죠. SK 스퀘어도 요즘 방송에 내가 SK를 너무 딜까 까가지고 연락 오겠더라고. 이거 또 인터넷 나가. 깐 건 아니고 주주 입장에서 보면 짜증 나잖아. 대주주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 좋겠나? 당장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 정도 수준이고 뭐 주주들이 막 항변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귀 닫아버리면 그만이니까 상속이라든지 지배 구조에만 신경 쓰는 게 이제 대주주들이고 소액주주들은 그래도 투자해서 시세의 변동, 시세 차익을 노리고자 하는 건데 시세가 안 움직여. 그렇죠. 회사는 좋대는데 그런 게 이제 짜증 나서 내가 이제 많이 어필을 했지. 자, 그러면 우리 범송이야? 네, 범송입니다. 범송. 뭐예요? 호랑이 소나무야? 범송공자라고. 다들 하니까 그 50대, 60대 분이신 줄 알았는데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대학생이 미팅을 했는데 뭐 gas 쓰고 나오고 곰방대 물고 나올 줄 알고. 아니 이렇게 도포 쓰고 나야 되는 거 아니냐 말면서. 무슨 뜻이 있나?
있죠. 이제 그 군대에서 지었던 호인데 그 범자 하면은 아마 많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인데. 그 범자예요? 네. 근데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이 백자가 백정의 백이고요. 범자가 민초 그렇죠. 네. 범자는 이제 범인,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뜻하는 건데 이제 그 백정과 평범한 민초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생활하겠다라는 게 이제 호에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대박이다. 지금 시대에 백자는 없으니까 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돕는 사람이 되자라고 해서 지금 범자를 그냥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이제 군대 훈련을 받는데 그 해안가에 보면은 소나무가 굉장히 곱게 이렇게 그렇지. 해송들. 있잖아요. 해송들. 근데 그 소나무가 왠지 이제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꽂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난 저 소나무 같이 의기 있는 사람이 되자. 저 이 범자를 저 소나무에 심어서 평범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돕는 그런 의기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해서 이제 범성이라고 지었고요. 의로운. 그렇죠. 의로운 소나무야. 여기 많이 올라오면 당군 신앙까지 가겠다. 홍익인간 아니야. 홍익인간. 범성공자 의미도 좋고. 그래 출마는 언제 하는데? 요즘 보니까 뭐 방송 우리 3프로 동환이 형님은 뭐 대선 주자들도 나오시고 우리는 제야의 고수들을 불러내가지고 안 나올라 그래. 그렇죠. 노출을 싫어하지만 정보를 좀 많이 기존에 딱딱하고 뭐 사세요 파세요 뭐 차트 쫙 해갖고 그림 쫙 그려서 화가들 막 그런 게 좀 싫어서 그런 거 좀 해봐요. 내가 쫙 하잖아. 차트 잘 보잖아. 신태가 봐요. 강호진 팀장이 지난주에 대박을 쳤어요. 대박을. 전자공시생. 장호진인지 몰랐다고 보충해서 막 얘기하더라고. 그게 우진이었어. 그래요? 반응들이 많이 왔어요. 여자분들한테. 유부남. 와이프 본단 말이야. 유부남.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 이제? 그때도 얘기했던 게 CPND였잖아요. CPND.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컨텐츠와 플랫폼과 네트워크와 이제 디바이스인데. 저는 이제 T라고 정하고 싶어요. CPNT라고. 옛날에는 이제 CPNT라고 했었는데 디바이스로 바뀌었는데 이제 CPNT라고 보면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거죠. 디바이스와 이제 기반 기술을 합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 지난주에는 플랫폼을 이제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컨텐츠 쪽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컨텐츠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뭐 생각하는 건 저는 게임이랑 그다음에 엔터 쪽을 좀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역시 감각이 달라. 나도 엔터 얘기하려고 했거든. 확실해? 자, 엔터는 왜? 그렇죠. 그 컴투스 홀딩스랑 네올조 홀딩스 얘기하면서 이번 주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게 양도세 회피 관련된 이슈였거든요. 근데 엔터 3사를 보았더라도 개인 내 매도세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근데 반등이 세진 않았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이브와 JYP 쪽에서도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자리도 되게 편해요. 조정받은 다음에 뭐 반등한다 그러면 또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볼만하다라고.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주식이지. 네. 깊이 있게 하이브가 어떻게 되고 JYP가 실적 어떻고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뭐 양도세는 개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뭐 엔터 3사 중에 SM을 왜 뺐냐? SM은 뭐 이제 피인수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뭐 인사병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들이 또 판단하기 어려운 주제거든요. 구조가 어떻게 될지. 네, 그러니까 뭐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또 새로 나올 수 있는 거 하니까 편하게 볼 수 있는 건 하이브와 JYP다. JYP. 네네. 그다음에 뭐 말씀하셨던 큐브엔트도 될 수 있겠죠. 큐브도 요즘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 네. 마지못해 끼워주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래? 거기도 결국에는 NFT, 뭐 메타버스, 뭐 코인 다 연결되는 세상. 다 연결하겠죠. 그치? 네, 당연히. 특히 메타버스. 그렇죠. 근데 엔터 같은 경우에는 NFT와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게 NFT라는 결국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NFT를 고민하면 결국은 공신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NFT를 만들어서 판다라고 해서 누가 비싸게 사주겠어요. 약간 상식의 기준 했을 때 그런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거지. 우리 왜 백신 패스를 할 때 뭐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들어갈 때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ARS 눌러가지고 하듯이. 그러니까 NFT, 뭐 메타버스 거창한 개념이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글로 간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의 이 인구들 중에 고령층이 접할 수 없는 어렵잖아.
근데 이제 우리끼리만 젊은 층끼리만 난 젊은 사람이니까 젊은 층끼리만 이해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국한된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은 좀 하거든. 그러니까 뭐 커질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는 하겠는데 미리 이제 막 당겨와서 조금 거품이 낀 건 아닐까? 이런 느낌? 그런 건 어떻게 보나? 모바일 혁명을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볼게요. 근데 모바일의 수혜를 젊은 사람들만 보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카카오 되는 폰을 달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빨리 유입됐어요. 그렇지. 깨똑. 네, 직관적이 굉장히 편한 게임도 하시고. 그렇죠. 퍼즐 맞추기지만. 네. 요즘 유튜브, 페이스북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그래 많이 보지. 많이 보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고 시간 그런 트렌드에 전혀 뒤처진다고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엔터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뭐 노래가 이제 뭐 랩도 있고 많은 가요도 있지만 장년층이 좋아하는 트로트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 거기를 메타버스로 넣으면 그건 나도 들어가겠구나.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메타버스가 혁명이라고 얘기했던 게 제 이유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잠깐 얘기가 말았었는데 그 디지털 혁명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저는 보고 있어요. 하나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시공간의 압축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 생태계의 조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메타버스가 이 두 가지가 다 부합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과 모바일 혁명에 이어서 이제 메타버스를 혁명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 두 가지가 다 부합하기 때문인데 부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생산적인 활동을. 그렇죠. 근데 사실 게임의 그 마이닝이나 이거는 광물자원이라고 하지만 어디다 써먹지는 못하는 게임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게임에서만. 네네. 그렇지. 이게 화면이 뭐 이렇게 실물을 꺼내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좀 제약성은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게임에서만 국한돼서 보는 거고 NFT로 확장해서 보면 NFT 쓰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비즈니스 잠깐 다시 볼게요. 근데 인터넷 혁명에서 보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몇 개가 없어요.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나 그다음에 뭐 포탈 같은 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업이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바일 혁명을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그치. 그다음에 P2P라, 그러니까 그 O2O라고 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비즈니스가 생기면서 퍼슨 투 퍼슨을 연결하는 P2P라는 비즈니스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사람과 사람. 우버, 에어비앤비, 그랩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은 P2P 플랫폼이 개별적으로 존재해요. 배민도 그렇고. 근데 비즈니스의 영향이 왜 그렇게 바뀌었냐라는 건데 오프라인을 온라인과 연결시키면서 개별 플랫폼들이 자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 메타버스를 본다 그러면 메타버스는 NFT가 들어가죠. 그렇지. NFT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럼 NFT를 의미 있게 만들면 개개인이 다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영향력이 메타버스에서는 더 커지는 거고 더 광범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쪽이 뭐 노인들이라든가 뭐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연령의 구분 없이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그쪽에 있으면은 나도 가야 그렇죠. 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학원 그 이데올리한테 애들이 다 학원에 얽매이는 거는 내 친구가 학원에 있으니까 학원을 가야 된다. 그렇죠. 그지? 그러니까 네트워크 외보성이라 그래요. 그 노인대학이 거기 있으면은 경로당이 메타버스 안에 있으면 메타버스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컴투버스가 이제 그 오프닝을 했잖아. 굉장히 센세이션했어.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메타버스에 대한 이 약간 깎아내리는 거는 아바타들이 너무 이제 그 뭐 애니메이션화돼서 조금 유치한 거.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말풍선처럼 컴투버스는 화면이 따라다니더라고. 실제 자기 실사, 그지? 뭐 그런 거는 굉장히 나는 센세이션했다고 봐. 리얼리티가 더 있으니까. 나만 그런가? 내가 잘못 보고 있니? 아니요. 그래서 그 지금 VR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자기를 비추는 카메라를 달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실시간 그거 싱크로나이즈 하기 위해서 그 기존의 카메라는 앞쪽만 보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타가 말을 하면 이제 같이 움직이는 싱크로나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MC넥스 같은 회사가 카메라 맞아 MC넥스. MC넥스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전장용 카메라지만 대부분 외부를 얘기하잖아. 근데 내부에서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뭐 메타버스에 운전하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날 비춰야 돼. 무서운 세상인데. 감시하는 감시하는 시스템이
동우 형한테 전화해봐. 자, 미안하다 정신아. 우리가 약간 좀 이 소란스러운 방송이잖아. 아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떠오르면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네.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없어요 우리. 뭐 짜고 온 것도 없고. 자, 지난주에 그래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이걸 준비하고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살바른 세계 이야기 정글이야 정글. 웰컴 일단 투 더 CP 정글. ND까지 안 들어줘 이 형은. 결국은 종목이죠. 메타버스에서 가장 먼저 올랐던 종목들은 테크놀로지였어요. 기반 기술 기업들. 그러니까 위즐이나 덱스터 같은 기업들이 올라가고 메타버스에 필요한 기술이다. 뭐 AI를 기반으로 한 AI 사람, 인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메타버스의 기반 기술로 등장했는데 사실은 뭐 모바일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이런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버블을 많이 만들어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 사실 돈을 많이 못 벌거든요. 네. 근데 그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놈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기업들은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가요. 네. 모바일 쪽에서 디바이스 쪽에 처음에 보면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빨리 갔거든요. 그치. 물론 나중에 이제 꺾이긴 했지만. 그럼 지금은 그 메타버스 디바이스는 뭘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현재 등장한 디바이스는 XR 기계입니다. XR. 네. 네. AR과 Extended VR을 Reality. 조인트한 그렇죠. 건가? 네. 그래서 이 기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에서도 오큘러스가 굉장히 인기가 오큘러스 많았다고. 2. 네.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이제 테스트.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는데 음. 이 디바이스의 핵심적인 기술이 뭐가 될 것이냐가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카메라 쪽도 이제 그렇지. 이 외부와 소통하는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 카메라 쪽도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 디바이스 내의 디스플레이의 화질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지. 네. 뭐 지금 뭐 200ppi, 300ppi 정도는 안 되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건 1000ppi 이상. 1000ppi. 네.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의 화질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뭐 장비라든가 소비재 쪽, OLED 쪽이 이제 다시 각광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LG가 조금 주목을 받았던 게 그런가.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이제 넥스트 버전은 통신 얘기들 하지 않디? 통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CPND 주고받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CPND에서 네트워크가 결국 들어가잖아요. 네, 세 번째가 네트워크잖아요. 네트워크. 근데 저는 네트워크도 여기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통신망 자체고 하나는 이 통신망을 지원하는 서버 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처리해야 되는. 그렇죠. 네. 이 직전에 있었던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혁명은 4차 산업혁명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때 보면은 5G 쪽에 기업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서버 단에서 움직이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빨리 움직였어요. 그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017년에 굉장히 움직였던 그런 그림이 나왔고 맞아. 왜 지금 5G가 안 되냐? 성장성이 2017년만큼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때 성장성을 반영해서 주가는 이미 올랐잖아요. 물론 조정을 받긴 했지만 뭐 그때 이후에 성장성이 추가적으로 나오느냐? 성장성이라는 거는 수익성을 얘기하나? 매출과 수익성을 다 얘기하는 그치. 거죠. 네. 근데 매출이 더 이상 이제 성장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투자가 많이 있더라도 그때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장비 기주 같은 게 더 올라가야지 수익 실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중요한 건 결국 요금을 못 올린다는 거예요. 5G 요금을. 아. 우리가 투자 많이 할게. 요금 올릴게. 그러면 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점프 아니 이제 뭐 날라다녔어. 그래서 종목은 뭐냐? 그 얘기했잖아. 하이브하고 남의 말 좀 들어봐요. 아니 하이브하고 하이브하고 JYP. JYP하고 또 근데 전 네트워크 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5G 통신 쪽으로는 좋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쪽은 뭐 엄청난 메타버스 혁명을 타고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근데 서버 쪽은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2017년가 뭐 IT 전문가가 계신데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2017년에도 하이닉스가 그렇게 서버 단에서 매출이 잘 나올지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서버를 투자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서버 단에서의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요. 근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캐파를 그렇게 많이 늘려놓지는 않은 상태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 근데 그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메모리 때문에 병목이 있었던 생산 차질까지 이게 해소가 된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DDR5도 들어오면서 DDR5는 생산량 자체는 좀 그러니까 빅그로스는 늘어날지 몰라도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량이 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메타 같은 회사들이 막 공격적으로 메타버스향 서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없던 수요가 새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수급 공급은 제한적이고. 그렇죠. 공급은 제한적인데 DDR5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DDR4에서 5로 전환하면 수율이 떨어지고 공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지금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가장 이제 수혜를 보겠죠. 그렇지.
수급적으로 하나 이야기를 하면 한중 반도체 ETF를 봐야 돼요. 한중 반도체 ETF. 이게 뭐냐면 한국하고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그 15개씩 묶어가지고 한 30개 정도 되나 봐요. 그거를 한국에서도 만들어서 상장시키고 중국에서도 만들어서 상장을 시켜요. 그게 우리나라 거래소하고 중국 그 거래 당국하고 해서 하나 하는 건데 이게 수급적으로 굉장히 커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국내 반도체 장비 관련 회사들 봐야 되는데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치. 제가 파악한 내용이 여기서 처음 공개 당당. 지 혼자 효과 먹고 뭐 치고 장고 치고 뭐 이런. 이거는 아이템에서 공개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꼭 와서 해. 알았어. 아니야. 해봐. 오. 일단 한미 반도체 들어가요. 한미 반도체가 한 2.7%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는 거고 고영 롱머니들이 들어오겠구나. 고영 들어가고 고영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 그리고 원익 IPS 이 정도까지 파악됐습니다. 네. 특종 나중에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거의 유력해요. 예. 제가 거래소 쪽에 빨대를 통해서 파악을 했어. 왜냐면 이쪽이 중국 쪽이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돼요. 반도체 주식을 중국 쪽 수급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되거든. 그게 그 중국 쪽이 지금 반도체 쪽으로 풀리는 돈이 워낙 커가지고요. 그렇지. 그 설정되고 하면 수급적으로 굉장히 그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 쪽에. 그거 잘 보시면. 오케이. 네. 이게 자꾸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바지를 좀 걷어 올리게 되는데 중년 남성들이 발에 열이 차가지고 양말을 이렇게 내리고 사극 찍으시는 나이 많은 배우분들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뭐. 발가락 만지고 이런. 그런 거. 저는 아무래도 전자공시생이니까 전자공시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을 이제 한 번씩 봐요. 네. 최근에 재밌는 공시들이 있었거든요. 뭔데? 어제 TCC 스틸이 공시를 하나 냈는데 TCC 스틸 포항 공장에 7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760억 원이면 자본의 62.7%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지. 시가총액도 2,090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건데 목적을 보면 그래요. 니켈 도금 강판의 수요 증가가 있어서 설비를 증설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공시에서 힌트를 찾는구나 그렇게 증설 공시 그렇죠. 특히 많이 주목하고 있고. 그럼 니켈 도금 강판이 어디 들어가는 거냐 보면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에 그렇지 껍데기. 네, 껍데기 그렇죠. 여기 상신 EDP에 공급을 하는데 TCC 스틸이 작년에 실적이 계속 좋아졌고,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실적이 계속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15억 영업이익에서 2분기 60억, 3분기 75억 이렇게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2차 전지 쪽 도금 강판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좋았던 건데 여기에 또 충선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렇지, 약간 베이직에 충실한 그 숫자로 퀀트 베이스를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계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적해갖고. 네. 근데 어차피 시장 자체의 성장은 굉장히 명확하고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관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캐파까지 늘린다. 실적도 좋은데 캐파까지 늘린다. 테슬라가 원통형을 좀 많이 추구하지. 원통형 유일하게 쓰죠. 그지. 그렇죠. 테슬라가. 공간 활용도는 좀 떨어지지. 아니에요. 훨씬 좋아요. 좋아? 네, 왜냐하면 이거를 수직으로 세워서 그걸 이제 허니콤 구조라 그러거든요. 이게 벌집처럼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자연계에 있는 그 모든 어떤 형이학 상학적으로 봤을 때 벌집 허니콤 구조가 가장 많은 질량을 담을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이게 배터리를 동그란 걸 세워서 허니콤 구조로 세워버리면 기존의 그 전기차 플랫폼은 앞뒤로만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을 늘리면 버스, 줄이면 승용차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지. 허니콤은 폭도 늘릴 수 있어. 또 원통형이 만들기에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들은 것 같아요. 이게 후룩 감아버리면 되니까 그 TCC 스틸에 후룩 감으면 이제 파우치나 이제 그런 것들은 꺾어야 되고 맞아. 이런 게 있어서 참 대신 안전하니까. 그렇지. TCC 스틸을 보는구나 그래서. 네, 그렇죠. 그냥 이거는 뭐 컨셉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것도 알려주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러니까 이 공시생 전자공시생 블로그에 보면 다 올라와요. 네. 절대적인 밸류도 싸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미 급등을 해서 또 급등했어. 네. 연병. 어제 공시 나왔으니까 어제 나왔어요. 어제. 네. 근데 저는 계속 더 갈 것 같아요 내년에.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신성통상도 최근에 신성통상 대주주 지분 막 늘어나는. 그렇죠. 네. 가나안이라는 최대 주주가 계속해서 지분을 늘렸어요. 뭐 상장 폐지를 시키려면 이 정도의 느낌으로 자진상패인가? 뭐 이런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왜 사냐 이거죠. 네. 신성통상이 대체 왜 살까? 근데 보면은 신성통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브랜드가 지금 탑 10이거든요. 탑 10? 탑 10. 옷 브랜드인가? 네. SPA 브랜드. 그러니까 유니클로 대체. 그렇죠. 유니클로 제치고 1등 했잖아요. 진짜? 입혀주는 대로 입는단 말이야 와이프가.
아바타야 아바타. 오늘 작은 거 줘가지고 이 배가 안 잠겨서 하여튼 그랬는데. 근데 이제 반일 감정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반일 감정 때문에 유니클로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사지 말자 불매 운동이 벌어졌었고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를 탑10이 가장 많이 입었어요. 탑10이.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집에서 입는 홈웨어를 많이 구매했는데 그게 또 이제 탑10에서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기사를 보면 탑10 키즈의 매출이 사상 최대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탑10이 이제 많이 올라왔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신성통상에. 그렇죠. 그리고 4분기가 의류는 이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겨울옷이 아무래도 비싸니까 그렇지. 겨울옷을 많이 판매한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데 작년 4분기도 보면은 갑자기 1, 2, 3분기에 영업이익 별로 안 났다가 320억 영업이익을 딱 찍었거든요. 영업이익을 8.9%를 찍었어요. 근데 올해는 6월, 그러니까 2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11.2%로 확 올라왔거든요. 네. 뭐 3분기는 약간 빠지긴 했지만 그럼 4분기에는 작년 4분기보다 훨씬 좋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주주가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회사에 대한 실적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사겠어요.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신성통상도 지금 관심을 가져도 되겠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합을 해놓으면은 나는 사실 이렇게 스토리를 잡고 뭐 전체도 보고 매크로도 보지만 객관적인 수치의 근거를 많이 하니까 독특한 아이디어다. 저것도 본받아야겠다. 누구나 아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렇지. 굉장히 성실함과 어떤 명석함 이 순발력이 필요한. 그 공시를 계속 다 모니터링을 해? 네, 다 보죠. 네, 나오는 공시는 다 봅니다. 거기 쌓이면 얼마나 큰 내공이 되겠어요. 이제 좀 봐. 무서운 애구나. 근데 블로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업종 동락이라고 해서 이제 매일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업종을 다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했고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를 매일매일 점검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탑다운이 또 나와요. 지금 어떤 산업이 왜 좋은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풀어서 보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전자공시를 매일 이제 확인을 해요. 그리고 신고가 종목도 매일 확인을 하고 거기에 이제 기간의 수급이 오늘 강도가 되게 셌던 종목들을 또 탑다운,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해서 그 기업들을 따로따로 이제 좀 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데이터를 계속 쌓아놓고 있구나 지금. 그렇죠. 매일매일 하는 자료들을.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종목은 종목 얘기해봐. DKT. DKT? DKT는 그 SMT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모기업이 BH가 FPCB를 주면 그 위에 이제 칩을 SMT, 그러니까 표면 실장 기술. 이걸 이제 칩을 이렇게 올려서 이제 키 PBA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버튼 모듈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요게 폴더블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폴더블에? 폴더블 폰 쪽으로. 왜? 왜냐면 폴더블 폰도 접으면 뭐 버튼도 들어가고 여기 여러 가지 그 어떤 부품 모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접으니까 기존에 경성 PCB 쓸 거를 플렉서블, 그러니까 FPCB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FPCB 위에 칩을 많이 실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수요가 많은데 올해 매출 기준으로 30% 비중이 되는데 내년 비중으로 치면 한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 DKT가? 네, DKT가. 실장 장비를 하나? 아니요, 그 실장을 그냥 그 사실은 임가공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근데 마진율이 뭐 아주 높진 않은데 중요한 게 기존의 모델향 제품보다는 폴더블 폰 쪽이 마진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폴더블 폰 매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얘들이 이제 마진율이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5G 안테나 이제 그 5G 안테나 이제 소재를 FPCB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FPCB 안테나 조립 같은 것도 이제 BH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사실 시총이 2,600억 수준이라서 아주 싸지는 않은데 지금 폴더블 관련주 그러면 다 힌지만 보고 있잖아. KH 바텍하고 파이테크닉스. 근데 이제 또 새로운 걸 또 막 보려고 펼치고 있는 와중에 요게 좀 유력하다. 모멘텀으로 보면.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보고 있는 게 이제 STI라는 장비 업체예요. STI. STI는 장비 업체 맨날 들어도 맨날 까먹는다. 이 회사는 이제 CCSS라고 해서 그 화학약품 공급 장치.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팹 있으면 이제 화학약품 공급해 줘야 되니까 이제 인프라 장비를 깔아야 되잖아요. 뭐 진공 펌프도 해야 되고 스크러브도 넣어야 되고 이제 이런 장비인데 일단 내년에 삼성 P3 평택 3 공장에 이제 CCSS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에는 또 테일러 또 투자해야 되니까 20조. 그럼 거기 팹에도 또 CCSS 들어갈 거고. 텍사스 테일러.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캐시카우는 좋아요. 근데 최근에 또 잘 붙은 게 뭐냐면 기존에 그 디스플레이 이렇게 그 라미네이션 할 때 OCA라는 광접착 필름을 쓰잖아요.
요걸로 OCR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OCA하고 OCR이 뭔지. OCA는 접착 디스플레이 있고 커버 유리 있으면 요거 붙여야 되잖아. 그러면 OCA로 붙이는 거예요. 근데 OCA가 3M 같은 회사가 독점하니까 비싸. 근데 OCR로 하면 레진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 필름 대신에 본드로 붙이는 건데 요거를 이제 그 잉크젯 장비를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이 회사가 사실 뭐 독점적으로 하는 건데. 뭔 회사라고? STI. STI. 네, 요게 이제 삼성향으로 1월에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일단 업계 쪽에서 파악을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다. 요게 그런 폴더블 쪽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게 코스트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양면 테이프를 안 쓰니까 이게 그 코스트가 떨어지니까 기존의 플랫 모델들 있죠. 중국향 저가 OLED 이런 쪽에도 수요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왜 만들었는데 영업이 안 됐나요?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으로만 좀 떨어진 부분도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장비도 팔고 소재도 같이 팔게라고 버틴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우리는 장비만 팔고 소재는 그냥 소재 잘하는 애들 해라 라고 해서 좀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향으로 수주가 나오고 중국향 쪽도 이제 앞으로 확산이 되고 시총이 되게 싸요. 회사가 실적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업사이드가 좀 내년에 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동진 세미캠이 오늘 또 움직이네. 동진 세미캠은 EUV용 PR. 그거는 이제 네. 기사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있더라. 그건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막 까는 거지 뭐 그냥 뭐 막가파야. 아니 근데 뭐 카더라의 개념이고 소문이니까 사실 그거를 리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에서 조금 뭐 참고하시는 정도만 밑밥 까는 거야. 해야지. 우리는 매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투자의 꼭 성향이나 그런 IT 장비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이제 성장에 그게 좀 한계가 있고 캡이라는 걸 우리가 천정 그런 것처럼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아까 엔터 이런 거 편하잖아 싶고. 그러니까 이거는 장비는 정말 끙끙거리면서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 바이오는 서로 다 모르니까 다 몰라. 다 몰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서 오히려 편하고 그렇죠. 밸류에이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P 뭐 여러 가지 지표도 있지만 오죽하면 PDR 지표를 이제 갖다 붙이지. 그렇죠. 드림 레이쇼를. 미안하다 자꾸 죽는다 한 방에 이래서 이제 두서없이 했는데 좀 정리하자면은 우리 장 팀장은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괜히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멍 때리다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종목은 기업은 관심 있게 보는 게 엔터. 그렇죠. 지금 이제 탑필 사실 꼽으라 하면 좀 웃기지만 하이브보다는 JYP가 낫지 않을까? 근데 흐름을 보면 비슷하게 가고 하이브도 업사이드 많아요. 하이브가 이제 더 좋게 보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주가 상회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이브의 시가총이 더 크고 실적이 더 좋아할 거라고 보는 건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쪽인데 뭐 NFT의 플랫폼은 굉장히 다변화될 거예요. 하나의 업체가 장악하지 않고 다변화될 텐데 그 중에 엔터 관련된 플랫폼은 지금 하이브가 주도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뭐 JYP나 SM도 뭐 같이 이제 연합해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하이브의 플랫폼 가치를 본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에서 차이가 아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실적 가지고 실적 성장성만 가지고 뭐 얼마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어렵죠 지금. 그렇지. 네. 자, 근데 우리 39금 증권부에서 하시면은 오늘 이거 편집 어떻게 할란가? 몰라 나도. 그냥 뭐 막 하는 거지 뭐. 자, 기업은 뭐 아까 다 대충 앞 서두에 좀 나갔던 걸로 잘 하시고. 자.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오,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제가 글로 정리한 게 있어요. 글로. 네, 근데 이제 크리블이라고 하는 FM 가이드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유료 컨텐츠로 공급하는 게 있거든요. 진짜? 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크리블? 네, 크리블. 그냥 이제 크리블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네. 거기에 들어가면은 유료입니까? 네, 유료 컨텐츠로 볼 수 있는데 뭐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너무 무료를 저기 하지 마세요. 공짜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까? 네. 자, 오늘도 댓글 고정 댓글에 미안타 씨가 너무 홍보하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네. 그다음에 우리 장원인 팀장 너무 고생했지만 연초에 봐서 또 협박해가지고 한 번 더 불러내고 우리 전자공시생 많이 봐주시고요. 범송공자. 전자공시생 치면 돼. 네, 전자공시생. 네, 뭐 검색 포털에 치시면 다 나온다고. 요즘에 어지간한 치면 다 나와.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년 잘 보내시고 해피 뉴 이어 하시고 밥 먹으러 가자. 안녕.